안녕하세요. GTM 선교방송 이인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님을 줌으로 모셔서 특히 미국 사회 시사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입니다. 예, 간단히 인사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반갑고 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방송이 날로 이렇게 부흥한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이 시대에 이렇게 집중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아주 전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찰리 커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 한번 해봅니다. 예, 예. 찰리 커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글쎄요, 그 찰리 커크에 대해서는 사실 요번 일 있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몰랐죠, 뭔지. 저도. 물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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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예. 한국에 갔다는 것도 이제 저도 몰랐으니까.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예, 저는 그 사실 찰리 커크하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아, 그래요? 저희 협회 모임에 그분이 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저희는 COJ라는 게 있습니다. Celebration of Justice 해가지고 어, 1년에 한 번씩 이 남가주에서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 후원 겸 이것저것 디너 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조연설 하러 이제 오셔가지고 사진도 같이 어, 찍고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네가 하고 있는 그 터닝 포인트 USA 안에서 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래요? 당시에 우리 한인 이민 1세나 1.5세들 가운데도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때. 어, 근데 이제 중부나 동부에 있는 우리 아, 이민 1세, 2세, 아니 이민 2세, 3세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또 젊은 청년들까지 이 터닝 포인트 USA에 많이 인볼브가 됐다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참 우리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LA에서는 별로 그게 이분들이 잘 알지 못했죠. 근데 음, 중부나 시카고나 달라스 그다음에 동부 쪽에 가보면 우리 한인 이민 자녀들도 많이 인볼브 돼서 그때부터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예. 예. 어쨌든, 앞으로의 영향력도, 많이 그렇죠. 발휘가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예.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영향. 어떤 거라고 예.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이 지금 특별히 이제 그 암살 당한 이후에 그의 부인 네, 에리카의 그 어떤 말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야생불처럼 이게 퍼져나가고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큰 영향력을 거치고 이 찰리 컬크가 불씨를 이렇게 지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찰리 커크의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수많은 찰리 커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는 가운데 좀 몇 네. 가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면은 네, 네. 예, 우선 첫째로 이제 저는 이름을 찰리 커크, 현대판 다니엘 이렇게 이름을 아, 줘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줘봤는데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선 첫째로 이제 믿음과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선 네. 복음주의 기독교인이고, 예?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이슈가 뭔지 보고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관, 그 다음에 TPUSA,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USA죠. 그 시작의 아, 동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대한 태도인데, 네. 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제 예, 예.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2021년도 에리카와 결혼해서 남매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는 커크는 이전에 정치와 국가에 대한 종교의 영향에 비판적으로 입장이었으나 이후 기독교의 민족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 이제 정치하고 이 종교하고 이렇게 혼합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음. 후에는 기독교 민족주의로 이렇게 아예 그냥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보수적 기독교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낙태, 동성결혼, 트랜스젠더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학가에서 얘기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학가에서 이런 내용을 한다 그러면 무척 큰 반발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박또박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반문하는 사람들한테 또 디베이트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그 어떤 논리에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2020년대 초부터 보수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TPUSA가 그런 운동이 시작됐고 참 음. 이게 재밌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태도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민주당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지지한다. 아, 그리고 창조론을 지지하고 진화론을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의 조국과 애국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아하.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구했다고 주장을 했고 한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대의제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의회를 열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지지하지만 단순한 다수결 지배인 민주정에는 반대를 한다고 이런 정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그의 조국 애국심에 대해서 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정을 이제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헌법에 민주정의란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고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에 중요한 대의제 정부를 옹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공화당, 민주당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지만 이것이 미국 헌법에서 민주정이라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아메리카 the first, 그러니까 아메리카 first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미국 문화에서 남성적 덕목이 경시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에 대한 그 위치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페미니즘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성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면은 이건 남성 음. 우월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그 보도를 통해서 이게 잘못 전해졌거든요. 근데 그걸 음. 고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에게 전통적 가치를 따르라고 주장했고 그는 또한 젊은이들에게 게으른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급자족과 개인적 책임감을 갖추고 목적 있는 삶을 살 것을 추구했다. 이게 참, 이 아, 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네요. 도전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저 우리 뜻대로 사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게으른 습관에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냥 미국이죠. 미국의 선조들이 땀 흘려 일했던 그런 모습으로 남자들을 일하면서 그 남자들이 가정을 지켜나가라 그런 얘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과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터닝 포인트에서 명시된 사명은 자유시장,
그리고 제안된 정부의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을 식별하고 교육하며 훈련시키고 조직하는 것입니다라고 이 조직의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예? 미국 헌법은 뛰어난 정치 문서이다. 그다음에 자본주의는 가장 도덕적이고 입증된 경제 시스템이라네. 이거는 음, 이것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뭐 이런 쭉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가치관 때문에 미국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조직은 전국의 수천 개의 대학과 고등학교의 존재감을 가지고 청소년 정치에서 주요 세력을 성장시켰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걸 보면서 이제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인재라고 저는 설명하면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다니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 다니엘을 보면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걸 봐도 똑같은 예요. 현대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나 조직의 위기를 해결하고 위기입니다. 음, 스펠링이 잘못됐는데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다. 또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서 도덕성과 윤리를 겸비한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용기, 그러니까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보죠. 그 음,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신앙을 멈추지 않아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사회의 압력, 부당한 권력 혹은 다수의 의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윤리적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때로는 불이익을 간수하고라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나이도 젊어요. 지금 오늘 나이도 젊은데 그 젊은 사람 가운데서 벌써 16살인가 17살 때부터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 뭐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이런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서 미국을 깨우는 역할을 이제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성경 속의 다니엘을 비춰본다 그러면 그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채식만 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예, 현대판에 어떻게 되냐면 물질 만능주의나 향락적인 문화 속에서도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절제와 청렴함을 유지한 사람이고 아하, 도덕성이 청렴함 이런 얘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찰리 커크에 대한 그 새로운 그 definition, 새로운 그 조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굉장히 지금 현재의 젊은 시대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응? 이제 이걸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 선거 후기에 이 제2 그 선거 운동을 유세했을 때에 예, 이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젊은 층,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그다음에 젊은 층에 대해서 엄청난 그 표수를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가져왔는데 아마도 찰리 커크의 영향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가 열심히 이제 현대적인 그 상황을 젊은이들한테 직시할 수 있도록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다고 얘기하죠. 예. 음. 이번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별로 이렇게 볼 때, 뭐 한국도 그렇고 유럽 쪽으로도 지금 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뭔가 새로운 변화의 뭐 음. 물길이 이렇게 막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면이 보이는데 목사님 생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저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은 예, 우선적으로 한국이 많이 영향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이번에 갔어도 그 찰리 커크에 대해서 이제 구호가 뭐래? 이번에 저 뭐
저 유엔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도 예, 또 세 번 이상이나 이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했는데 그 맞아. 언급한 내용 가운데 그런 피켓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I am Charlie Kirk라는 그 편말을 해가지고 그 음, 젊은 친구들 한국의 보수성 있는 사람들은 이 찰리 커크에 대한 그 확산 운동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시기가 맞았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팔의 젊은이들의 그 폭동이라든가 중국의 예, 어떤 그 변화, 그다음에 유럽 쪽에는 특별히 유럽 쪽에는 이 젊은이들 그동안은 잠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젊은이들이 그냥 향락주의에 그다음에 이 편안한 삶에 그렇게 지내왔는데 음, 당신들의 나라를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런 당시에 찰리 커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물론 음, 매스 미디어에서는 메이저 미디어에서는 이걸 설명을 안 하지만 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젊은 층들 젊은이라고 했을 때 대개 보면요. 고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11, 12학년 그런 나이에 또 그다음에 대학생들, 특별히 예,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 소견이 많잖아요. 근데 대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층까지, 예를 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그렇죠. 이네들이 상당히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그냥 신앙적인 도전도 받았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건전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일세나 자기 부모들의 그 정치적인 비리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뭐 네팔도 그렇지만은 또 유럽에도 그 정치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비리가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꼬집고 나고 또 그런 걸 보니까 이네들이 이제 참을 수 없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교계에서는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네, 다른 쪽에 서 있어요. 이 교계 목사님들이 예, 특별히 예. 뭐 그가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 현실 벗어난 얘기 아니에요? 찰리 커크의 그 몸을 시신을 부검한 사람도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양반이 이거 뭐 죽을 만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있던 간호사가 그냥 완전히 항의를 해버렸잖아요. 아무리 아, 그렇다 해도 죽은 저 고인을 놓고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완전히 SNS로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인들이 보고서 이제 그 사람 병원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아, 의사 집안. 근데 그런 아, 일도 벌어지고 또 한국 교계 목사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찰리 커크가 저 죽을 만한 일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감옥에 갈 일을 했으니까 감옥에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사를 잘못 보는 거야. 시대의 분위기를 잘못 보고서 이걸 찰리 커크에 대한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극우가 아니라 사실상 컨서베티브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은 그 미국의 전역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 한국 목사님들이 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혹시 뭐 CIA나 FBI에 잡혀가면 그 큰일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당신들이 그냥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 한 대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가 없으세요. 예.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서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 에비던스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누구한테 들은 소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 누구한테 들은 소리를 하면은 그 얘기가 자기 성품하고 맞으니까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지금 이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정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격하다고 그러지만
지난 200일을 넘어서 봤을 때 이네들이 해놓은 것에 지난 십수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이제 200일 넘게 안에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무나 미국 사회가 잘못돼 가니까 미국 아,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정을 한 거예요. 예?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잘못돼 가는 거 보고서 만약의 경우에 뭐 미국이 잘 돼 간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에 있는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근데 지난 선거 때 왜 구태여 트럼프를 뽑았느냐? 이거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저 당신의 어떤 오피니언에 대해서 그냥 트럼프만 그냥 얘기를 노골적으로 그래요. 트럼프는 죽일 놈이라고. 그 감기 걸려도 트럼프 잘못이고 사고 나도 트럼프 잘못이고 비즈니스가 안 돼도 트럼프 야, 잘못. 이런 식으로 하는 앤티파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음. 한국의 주요 그 미디어들은 진실을 그냥 진실 그대로 보도를 하질 않아요. 다 가짜 뉴스예요. 그 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돈이 아무리 뭐 중요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 있는 그 아나운서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 아니, 당신들도 교육을 받았고 세계 그러니까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예, 그런데 왜 보도를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음, 그 사람들 위에 뭐래?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예? 예, 만약에 그렇게 보도 안 하면 그 즉시 파야, 예? 해고 나가니까 자기네 아, 밥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당신이 믿는 사람인데 예? 물론 내가 당신의 어떤 밥벌이를 잘라버리면 그거 안 되겠지만은 그 그거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어떤 양심 선언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건 힘든 것 같아. 저는 뭐 믿는 사람일수록 그래 하나님의 정의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음. 특히 이럴 때는. 근데 전부 다 그럴 만한 분들이 전부 다 그냥 입 딱 다물고 귀도 막고 있는 것 같고 눈 감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렇게 좀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특히 이번에 유엔 에서 트럼프의 연설에 대한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저는 참 뭐랄까 즐겁게 봤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예, 아주 당당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 역사상 어느 한 대통령이라도 유엔 연설장에 와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이 어떤 그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노골적으로 그 면전 앞에서 다 이제 속된 말로 다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서 러시아 잘못한 거 얘기하고 중국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한국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하여간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이제 아주 꼬박꼬박 짚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유튜브에 지금 벌써 많이 나돌아다니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유엔 본부 들어갈 때부터 입장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요. 예? 그 음, 에스컬레이터가 저 고장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장나게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건 저 프루브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지만 그 고장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텔레프롬프트라는 그것까지도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 당신의 노트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잘 됐다고 자기는 얘기를 해요. 어허, 그러면서 58분인가 건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뭐 사람들이 숨 죽이면서 다 듣는 거라고. 예? 다 듣고선 거기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국이 그동안은 완전히 전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미국의 위신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위신을 올려 세운다. 그렇기 음,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 이걸 일부러 우리가 강한 나라니까 일부러 어떤 데이터 없이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 이분이 그 IQ가 145나 돼요. 예?
그 야, 얼마나 역시, 똑똑한지 아예 전체적인 그 연설문을 다 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서 데이터를 다 끄집어내면서 일일이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해라. 그리고 유엔이라는 게 뭐 하느냐 지금. 유엔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생활 할 때도 유엔을 일컬어 가지고 원래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니에요 원래.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유나이티드 너싱이라고 그랬어. 아, 유나이티드 너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참나. 유엔이 해야 할 일을 하질 않고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유엔에 가서 토닥거려야 되고 저 정지해야 되고 그랬는데 전혀 하질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유엔에 대한 그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음, 미국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이젠 그거 다 끊겠다는 얘기예요. 음. 특별히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 기후에 관한 거 있잖아요. 기후관청에 예, 그 온난화되는 게 그게 완전히 허구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예, 면전되고 그냥 내뱉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거를 아무도 반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 그 온난화 한다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음. 그것도 다른 나라도 돈을 댄 게 아니라 미국에서 거의 많은 자금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이거는 뭐 사석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나중에는 그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유엔에서 탈퇴하기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욕하기 전에 그가 이야기한 거를 팩트 체크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 그렇죠. 사람이 그냥 이게 말을 만들어서 했는지 음, 그가 얘기하는 팩트가 제대로 맞는지 그거 먼저부터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음. 앞으로 유엔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주 된통 그 그렇죠. 팩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여지껏 어느 대통령이고 어느 수상이고 예, 노골적으로 58분 건 1시간 동안에 거기에 앉아 있는 나라들 다 일일이 그냥 다 그들의 잘못을 파헤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된 거라면 이미 신문 보도나 아니면 뉴스에 여기다 막 난리 떠들어낼 났겠죠. 거예요. 예, 근데 전혀 그 소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조사한 그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저도 다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들어보니까 참 분위기가, 어. 야, 어느 누가 그 유엔 그 연설에서 그런 분위기를 끌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얘기 보세요. 분위기에, 예, 그분의 풍채도 있지만은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왜 유엔에 있는 가입해 있는 나라들이 예, 왜 말을 못하냐면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 팩트가 된다. 맞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서 반박을 못하니까 이네들이 거기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전 굉장히 좋은 사인을 이번에 전 세계에다가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재 동성애 문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예, 그전 행정부에 봤을 때는 성소수자 LGBTQ라고 그러죠. 성소수자에 대한 그 반응이 상당히 호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활개치고 다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분명히 대통령이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오직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렇죠.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 연방 정부인데 각 주마다는 좀 다르죠. 네, 주마다는 자꾸 반박이 있는데 결국 주도 그걸 뭐랄까 그 연방 정부에 그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연방정부 펀딩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 거라고요. 아,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적인 문제에서 교회를 보게 된다 보면 교회들도요. 이제는 그전까지는 그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뭐 너무 소송이 많으니까 교단 자체에서도 이거를 핸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미주의 주류 교단들 가운데서 이제는 몇 교단, 몇 한두 교단만 빼놓고는 이거를 다 지방에 있는 지방회가 아니면 노회가 다 핸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권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 또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교세가 자꾸 줄어요. 아, 미국의 주요 교단의 교세가 자꾸 줄어들고 그 아, 대신에 소위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복음주의, 복음 보수주의죠. 보수주의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일어서고 있는 가운데 음, 이제 이 사람들의 신앙관이 그 하나님께 대한 성경에 관한 성경적 기반을 둔 그런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그 데이터는 제가 프로바이드 못하지만 이제 그 여기저기서 듣는 내용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이제 자율성을 많이 이제 프로바이드 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음. 이제 캘리포니아는 도저히 저 어떤 그 뭐랄까 그 체인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요? 예, 구제불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건 제 네, 혼자 생각이고, 이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이 캘리포니아가 그 산앤드리아 폴트라고 그 지진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경계선이 뭘 나누냐면, 캘리포니아의 내륙 지방하고 해변 도시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해변 도시를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다가 민주당이고 거의가 하나님이 좋지 않은 일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반 이상이 이제 캘리포니아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음,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해변 도시, 예를 들면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아주 이 지역들이 완전히 그냥 성소수자들의 꼭 메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판도가 바뀌는데 그 판도가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동북 쪽에 보게 되면 이제 메인주라든가 벌먼주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는 보수주의나 공화당 사람들도 많은데 여지껏 민주당 사람만 상원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봤더니 이 세네터들이 저 상원 의원들이 자기네 그 선거 구역을 갖다 뱀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오, 민주당을 뭐랄까 지지하는 그런 구역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번 선거 때 보면 자기네 표수가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음, 그걸 픽스해 버린 겁니다. 음, 그건 또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음, 텍사스도 그 텍사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구역을 디스트릭을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자기네가 민주당 의원밖에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고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6년에는 선거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음, 한 가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변해가지고 아무리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떠든다 해도 아직도 백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요번에 찰리 커크에 대한 그 일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 이 이제 정세를 잘못 모르는 이 한국 정부나 아니면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 특별히 이분들이 그냥 어떤 그 당신들의 여러분 교인들의 그 성향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찰리 커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게 어,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응답을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0일이 넘어가는데 그 한 일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고 그다음에 그 스텝들을 보게 되면요. 장관들을 보면 다게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이에요. 젊은 완전히 층.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베케이션도 안 해요. 아,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세요. 국무회의 같은 게 제일 오래 하는 게 미국이에요. 예, 보통 2시간 반, 3시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음, 그런 얘기고 이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이제 그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 예. 부자인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 데모 선동가가 됐어요. 그 데모하면서 과격한 데모를 하게끔 뒤에서 돈을 다 댔다는 얘기죠. 근데 아, 그것이 이제 다큐멘트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앞으로는 보세요. 저기 Black Lives Matter 같은 BLM 또 어떤 사람 또 Asian Lives Matter에서 ALM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게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예, 없어요. 예, 데모를 안 해. 성소자들 나와서 뭐 조금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음,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롭 50을 찬성하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떠들어대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주류에 있는 사람들 그거 반대해요. 반대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앞으로 미국이 좀 이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은 지금 근래에 뭐 성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뭐 통과시켰다 그 얘기가 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이게 참 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입니까? 미국에도 그 저 평등법이 통과됐어요. 예, 오래전에. 근데 예. 이제 미국에서 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예외법을 또 다시 만들어 놨어요. 아, 평등법하고 예외법인데 평등법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밸류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학교든 교회든 크리스천 단체든 간에 그 타이틀 라인하고 얘기하죠. 예. 거기에 인볼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평등해 놓으면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현재 있는 교회가 아주 대폭적으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근데 성소수자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지지하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요. 교회가 참나. 지지하고 있고 큰 예. 대형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서 침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매맞지 않고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혼날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뿐만 아니라 민중한테도 혼이 나요. 교회라는 게 그게 뭐냐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이제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의 전철을 봤는데 동성애자 목사도 나오고 동성애자 뭐 그 트랜스젠더 목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완전히 100%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 뭐로 뒤집어 씌우냐면 선교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그리스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 아주 그냥 망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붙여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당신들이 목사가 맞아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교단 차원에 봤을 때 내가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 교단에서는요 이게 인본주의적이 너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스탠다드보다는 인류에 대한 그 어떤 관용, 예? 이것이 상당히 앞서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 참 아쉬워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어, 노참수 목사님인데 아마 올해 이제 아마 은퇴하실 예표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미국의 100개 대형 교회 속에 안에 들어가는데 한 50번째쯤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교인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죠. 어, 그건 순위적으로 모르고 이제 큰 한 교회라는, 뭐 6천, 7천 되나? 아마 그 정도 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음, 그 음. 대신에 이제 언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미국의 어, 헌드 100개의 메가 철치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중간쯤 이제 사랑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 그렇게 한인교회가 5천 명이 넘는 만약에 교회에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밑에 있는 대형 교회 많지 않습니까? 한인교회. 뭐 아틀란타만 해도 지금 우리 교회도 뭐 2천 명이 넘고 지금 여기 음, 베들교회도 뭐 거의 한 3천 명 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각 주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한인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미국에 있는 그 교계의 목회자님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렇게 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어째서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글쎄요. 그 성경적으로? 아니, 내가 입도 뻗고 안 해.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유가?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내가 별로 이제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혼자 외롭게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물론 우리가 저 대형 교회에 대해서 무작정으로 비판하는 건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그 말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이 예, 예. 사실상 그 남모르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있겠죠. 많은 숫자 안에는 양쪽이 다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박한성 목사 같은 분이야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보수 진영에 대한 그 얘기와 또 성경 말씀으로 아주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 네. 이민교회가 아주 특수 목회 아니에요. 그죠? 이 그렇죠. 특수 목회에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자유적으로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뭐 교인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이제 바라기는 이분들이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계속 주입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음, 미국 교회도 완전히 이제 성경적인 진리 가지고 그래 교인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고 말면 말라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지지한다 그래가서 한 것 중에 그런 사람도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 샌디에고에 엄청난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네. 목사님의 이름은 데이빗 제로마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교회는요. 엄청나게 뭐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아주 그냥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음, 근데 이제 뭐 이 대개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남가주 남캘리포니아의 소재인 가운데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많고 네. 또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또 가치관의 면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극보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큰 항공모함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갑자기 회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회전하면 또 천천히 회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봤을 때는 물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스트로크를 하면서도 이게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조그만 중소교회는 아주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변화가 아주 그 눈부시게 발전하고 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음, 뭐 지금까지 저도 뭐 미국에 사는 지가 50여 년 됐는데 습관처럼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대화 가운데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세대에 뭔가 종교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에. 음, 음, 근데 그냥 종교 개혁하면 모든 뭐 종교가 다 포함된 얘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개신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마틴 루터 음. 시대는 응? 그때하고 지금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네. 그런 면을 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 제2의 종교 개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예. 이 제2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새로운 그 발판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는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지만은 음, 그거는 음,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로교 교리도 보면은 이제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회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는데 그건 음, 아닌 것 같아. 사회가 음, 그동안에 뭐 적어도 한 50년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짧게 그러면 그때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음.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을 얘기하고 한국의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어난다고 그냥 이제는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저기 뭐야 이렇게 줌으로 통한 그런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그 사람을 몰상식하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욕을 먹게 되죠. 그런 쪽에서는. 어, 네. 그러면 앞으로 제2 종교 개혁이 없으면 뭐가 될 것이냐? 저는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더 이상 사람이 죄악 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있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하, 지금 사회, 정치, 교육, 정계 뭐 이렇게 쭉 다 돌아봤을 때 어느 단체도 간에 비리가 없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적으로도 좀 비리가 많고 이 국민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또 이렇게 잘못된 윤리관이나 이런 것이 사회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가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들 가운데선 이제 그 어떤 뭐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온난화돼 가지고 지구가 이제 폭발할 것이다. 아니면 그 핵무기 때문에 지구가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다 그거는 다 시잘데기 없는 얘기고 예? 음, 이제 인간이 도대체 서바이브 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때 이제 우리 주님 오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말세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세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낙원되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낙원이 나지만 미국은 낙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유럽의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데가 살기가 좋다고 그러고 뭐 이탈리아 남부 쪽에 살기가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사는데 좀 편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음,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완전히 두메산골이 아니면 저 남태평양 밑에 조그만 섬에서 사는 게 그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음, 그것 자체도 이제 지구가 만약에 이제 전 총체적인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중부에 보면요. 예. 그 토구를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에. 그래요?
예, 그 토구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nuclear war, 그러니까 핵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 지하 도시를 구성하고 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 토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캔 음식을 저장해 놓고 그런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요.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인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님께서 곧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심지어는 전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혹시라도 내 생전에 주님을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재림의 날짜를 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단 아닙니다. 아, 근데 그럼요. 무엇 문제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 제 아무리 사람이 영특한다 하더라도 그 영특함이 사실상 전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아, 건 그럼요.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정향을 봤을 때 전쟁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맞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 전쟁의 소문도 있고 전쟁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소문도 있고 전쟁이 실제로 지금 치루어지고 있고 끝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쟁이라는 게 총과 칼을 가지고 한 전쟁이 아니라 또 경제 전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제 전쟁도 지금 각 곳마다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아, 이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 공장과 같고 미국은 소비자와 같은 나라예요. 아무리 아, 공장에서 많이 공장을 해도 이 소비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도 이제 자기네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을 앞서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앞서지 못하는 거야. 미국에서 다 문호를 다 막아버리고 그냥 판매하는 걸 다 막아버리면 중국도 망한다고요, 지금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봤을 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 러시아의 그 전투기들이 그 네이토 그 범위를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네. 그 지난번에 알래스카에도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칫하면 한번 충돌이 있을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들어가는 데 있으면 확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봐서 평화와 인류 평화와 아니면 안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전쟁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건 땅 욕심. 따먹기 아니에요, 땅 따먹기. 예? 맞아. 그 땅 따먹기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그런 얘기하는 옛날에 그 대고구려, 발해 이 네. 지역 다 한국 땅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땅이라고 만약에 탐내고 그런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 우리 땅이니까. 예? 그래서 아, 저는 제2의 그 종교 개혁보다는 이제 종말,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예. 이제 그래서 세상이 임박한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거가 결론인 것 같으네. 보세요. 그 유엔이라는 게 맨 처음에 왜 세워졌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라는 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유엔 말 듣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유엔 연설에도 그 유엔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설자가에 따라서 거기 참석자도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연설했을 때는 다 들어와서 듣지만은 한국 이재명 씨나 아니면은 또 이재명이 네타냐후 할 때는 같은 아무도 없었대. 몇 네타냐후 명한테. 같은 사람이 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예. 하시고. 음. 예, 저는 항상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목회적인 것은 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음. 그러나 그것은 오직 대화뿐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내 의견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적대시한다는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주장하지만 남의 것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컨빈스 시키려고 그러가 노력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져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 너는 너 달랐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관계가 단순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발 그러지 말고,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수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이게 정치적이나 교육과에 관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타협을 없지만은 상대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철을 이렇게 어,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간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그 논리나 이런 것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성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귀한 말씀 주실 걸 믿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예, 미약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데도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종종 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예.